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해킹 사태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 법인으로 책임을 전환을 해서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실질적인 처벌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로스 리서치 김주영 연구원입니다. 네, 이번 주에 저희가 산업보고서로 다시 왔는데 이번 주에 저희가 발간한 산업보고서는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산업보고서를 발간을 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관련된 종목들이 올해 초에 좀 움직임이 좀 있었고 근데 이렇게 크게 관심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게 앞으로 더 커질 수 있을 만한 촉매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고 그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시장은 후퇴하는 것보다는 성장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장 규모도 웬만한 시장보다도 훨씬 큰 규모로 빠르게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그와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시장이 어떻게 움직임이 클 거고 그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보고서에 담아놨습니다.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을 가장 이제 빠르게 성장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AI입니다. 그래서 이 AI와 관련해서 사이버 보안 시장이 같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가 보고서에 이렇게 AI와 관련된 내용으로 적어놨습니다. 좀 목차를 먼저 좀 보시면은 저희가 크게 4개의 목차로 이렇게 적어놨고요. 관련 기업을 제외하면 4개 기업으로 적어놨는데 AI,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사이버 전쟁 그 내용과 그리고 민간 보안 시장 그 관련된 내용으로 사이버 보안 시장이 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을 크게 4개로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각 내용에 대해서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디지털 환경에서 사이버 위협 그리고 공격에 대응을 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 상에 있는 개인정보들 그리고 관련된 중요한 기밀 문서들이 많이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 내용들을 이제 유출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이 사이버 보안의 위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걸 막는 것들이 이제 사이버 보안이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이라는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급성장한 가상 네트워크 환경 그리고 챗GPT, 딥시크와 같은 이제 생성형 AI의 등장으로 인해서 사이버 공격이 현재 비즈니스 사회에서 기업의 지속 성장 가능성을 위협을 하는 중대한 리스크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특히나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AI의 등장이 사이버 보안을 중요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성형 AI로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사이버 공격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이 AI로 생성된 악성 코드가 작년 24년에 전년 대비해서 125% 거의 2배 이상 증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성되는 AI로 생성된 악성 코드 수가 빠르게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좀 자동화하게 만들고 그 AI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상에 있는 취약점들을 찾아내는 게 이 AI에 있어서 사이버 공격의 도구로 사용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생성되는 악성 코드가 45만 개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기존에 있었던 백신 체계로는 이 45만 개를 막을 수 없는데 그 현재의 백신을 뛰어넘는 또 다른 사이버 보안 체계가 지금 중요시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랜섬웨어 공격 자체도 전년 대비해서도 67%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LM을 또 이용한 하나의 악성 스크립트를 만여 개의 변종으로도 자동 생성할 수 있고 88%가 탐지를 우회해서 AI를 활용한 공격의 수준이 좀 가파르게 위험해지고 있는 게 이 AI로 인해서 사이버 보안 시장의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사이버 보안 시장 규모 자체는 2034년까지 연평균 12.6% 성장을 하면서 8,784억 달러로 좀 매우 큰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로 봤을 때는 약 800조 원, 한 100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파르게 상승을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사이버 보안의 핵심 테마 중에 하나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의 확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을 하겠다라는 이제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관심을 받고 있고 미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 전용 법안인 지니어스 액트, 지니어스 법안이죠. 이 법안이 상원에 통과된 것에 이어서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도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전방위적인 규제를 도입하는 제도화가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대부분 보통은 이제 블록체인 기반으로 인해서 비중앙화된 방식으로 이제 코인들이 이루어지고 블록체인 기술로 안정성을 보장이 되는데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내 자산을 지켜주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또 아닙니다. 여러 가지 해킹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과 뭐 준비금 인프라를 침해를 해서 하는 방식 그리고 여러 가지 방식들로 사이버 공격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내 스테이블 코인, 내 자산들이 스테이블 코인 형태로 된다고 했을 때 이 지갑 자체가 또 해킹을 받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사이버 보안도 역시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금융거래가 좀 확산이 되고 그에 따라서 보안 솔루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약간 국가적으로 봤을 때도 사이버 위협이 이제 사이버 전쟁 형태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부분들도 좀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이란 이스라엘 전쟁, 중동 전쟁이 또 이제 나타나는데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희 물리적인 전쟁들만 이제 보게 되는데 물리적인 전쟁 속에서 사이버 전쟁도 사이버 공격과 사이버 방어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적 물리적 충돌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격 병행이 확인이 되고 있고 사이버 인프라 보호가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이제 부상을 하고 있는 게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자료 보시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루어졌던 사이버 공격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사이버전의 양상, 여기서 이란 쪽과 같은 사이버 공격 단체들도 있고 이스라엘 쪽 사이버 공격 양상들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이 표에서 이 자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이루어졌는데 이 전쟁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리고 이란 이스라엘 이 국가들만의 사이버전의 양상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공격 범위 자체가 요르단 그리고 사우디, 이집트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까지로도 이제 확산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주변국의 군사적 충돌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 수요도 같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리적인 총전쟁도 하지만 물리적인 전쟁들도 하지만 사이버전의 전쟁도 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설정하기 위한 국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사이버 보안도 같이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제도들이 좀 바뀌고 있어서 사이버 보안 시장 국내에서도 일단은 먼저 사이버 보안 시장도 충분히 커질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있다는 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기존에는 공공시장 위주로 이루어졌던 사이버 보안이 지금은 이제 민간 시장으로 확장되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 이제 SK텔레콤 해킹 사태 그리고 예스24 랜섬웨어 사태가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 사이버 공격이 이제 민간 기업에서 보유한 취약점이 지금 드러나면서 국내에서 비교적 미비했던 사이버 유출 처벌 제도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지난해 이제 SK텔레콤 해킹 사태로 인해서 지난 6월 11일에 발의됐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그리고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기준 자체를 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법안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를 하고 과징금을 좀 부과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또 관련해서 책임자 처벌 방식에 있어서도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체계가 변환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개인으로 이 책임자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 개인이 지키지 않았을 때 처벌을 받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이 이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해킹 사태가 발생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그걸 법인으로 책임을 전환을 해서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실질적인
처벌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기업 입장에서도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게 지금 현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도입 운용 가이드라인이 또 발간이 되면서 민간 주도 사이버 보안 시장이 더욱더 정부 차원에서 더 이제 확장돼서 정부 차원에서 계속 압박을 주면서 민간 시장으로도 확장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저희가 지니언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탐방보고서로 이제 설명을 드렸던 지니언스라는 기업인데 이 지니언스라는 기업이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을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탐방보고서의 설명 영상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엔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NAC, EDR, ZTNA, 제로 트러스트 이제 솔루션인데 이 보안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개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20년간 실적 연평균 성장률이 24%에 달한다는 게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설립 이후에 매년 이제 흑자를 냈었고 20년 연속 흑자 냈었고 그의 실적 성장세도 매출이 매년 24% 정도 성장할 정도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보통의 이제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대부분 적자에서 흑자를 전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솔루션 특성상 연구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워낙 이제 밖에 있는 이 해외 외산 솔루션들이 너무나도 성능이 좋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솔루션 업체들,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좀 이렇게 흑자를 내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지니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흑자를 내면서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시장에서 엄청나게 높은 압도적인 경쟁 우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경쟁 우위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최근에 그러면서도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다는 게 이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NAC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이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조달 시장 기준으로 75%의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NAC 제품에서도 충분한 캐시카우가 있는데 주목하실 만한 부분은 이 뒤에 있는 이 EDR이라는 솔루션입니다. 이 EDR이라는 솔루션은 PC나 서버의 단말기에 발생하는 행위를 감지하고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보안 솔루션입니다.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0만 개, 45만 개의 악성 코드가 지금 매일 나오고 있는데 이 백신 체계로는 이 악성 코드를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근데 이 EDR이라는 제품은 이 악성 코드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보니까 EDR 쪽에서 나타나는 시장 성장률이 NAC라는 캐치카우보다 훨씬 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년 한 25% 정도 시장 자체가 성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 회사는 니치 마켓을 좀 강점을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은 클라우드 기반의 EDR입니다. 이 회사는 온프레미스 구축형 이제 회사의 내부 서버 안에 있는 그 서버에 EDR을 깔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에 이제 강점이 있는 회사인데 이 구축형 EDR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전 세계적으로도 1위고 국내 점유율로도 1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축 형태의 EDR을 납품할 수 있는 업체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좀 적은 편입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구축 형태로 이 중동에서도 이 구축 형태의 서버들을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데 이 구축 형태의 EDR을 직접적으로 중동에서 요청을 했고 이와 관련해서 고객사로 직접 납품을 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어서 앞으로 중동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렇고 구축형 EDR의 쪽에서는 충분히 큰 침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림 시큐리티라는 기업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이버 보안 쪽으로는 좀 그래도 웬만하면 좀 알려져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회사는 PKI 보안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한 솔루션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이 PKI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지정된 사람들만 데이터를 열 수 있도록 포장해주는 보안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저희가 보통 전자서명이나 인증서 그리고 생체 인식에 이제 온라인 정보 보호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때 이 PKI를
이 사람이 지정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용도로 이 솔루션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쪽으로 레퍼런스를 많이 확보하고 있고, 드림 시큐리티가 저희 PKI 쪽에서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삼성전자 그리고 카카오와 같이 이 디지털 자산 그리고 디지털 지갑 개발과 함께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좀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ID 지갑형 인증 솔루션과 관련된 인증 암호화 기반 보안 솔루션을 라인업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좀 개화가 가속화될수록 저희가 말씀드렸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도 가속화될 경우에는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산업 보고서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고, 이 사이버 보안 시장은 이제 AI 그리고 사이버전 형태의 전쟁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그리고 민간 시장으로도 계속 확장이 되고 있어서 사이버 보안 시장이 앞으로 계속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종목으로는 저희가 지니언스 그리고 드림 시큐리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 더 자세한 내용들을 적어놨으니까 보고서 한번 오셔서 관련한 내용, 사이버 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